5단원 다각형. 그 첫 번째, 다각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하겠대. 이때 선분의 개수가 3개, 4개, n개인 다각형을 각각 삼각형, 사각형, n각형이라 하겠다. 2. 변.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 이것을 변이라고 부르겠대. 3. 꼭지점. 다각형의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점이라 하겠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 하고, 이때 다각형 이루고 있는 이 선분을 변이라 그러고, 이 점을 꼭점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지. 자, 내가 다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중에서 안쪽에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이웃한 두 변이 이루는 각 중에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 하겠다는 거야. 외각. 다각형의 각 꼭점에서 한 변과 그 변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가. 이 변을 연장해. 그랬을 때 요 각 내각 바깥에 생긴 요 각을 우리가 외각이라 할 건데, 이걸 연장했을 때는 여기가 외각이 되겠지. 그래서 외각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다라는 거야. 다각형에서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은 두 개이지만 서로 막꼭지각으로 그 크기 같으므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생각할 거고, 다각형의 한 꼭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된다는 성질.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이 다각형인 것은 동그라미표, 아닌 것은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지. 자,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선분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각형이 아닌 거야. 나머지 문제들은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들이니까 너네가 풀어보고 8번 넘어가 보자.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다각형에서 각 A의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각의 크기는 이 안쪽에 있는 각을 의미할 것이니까 바로 110도가 되겠지. 그리고 외각은 선분 아무거나 연장하면 돼. 이걸 연장해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만 잡아주고 그 각은 계산해 보면 70도가 되겠지. 그래서 외각은 70도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180에서 빼주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개념 체크. 다각형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고 한 꼭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이렇게 되겠다. 2. 정다각형. 자,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 같은 다각형을 우리가 정다각형이라 부르겠대. 그래서 변이 3개인데 이 3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이 3개의 내각의 크기가 다 같으면 우리는 걔를 우리가 정삼각형이라 부르겠다는 거지. 같은 원리로 변이 4개일 경우에 사각형, 5개일 경우엔 정오각형 이렇게 부를 거다라는 거야. 13번에서 18번은 너네가 앞에 개념 보면서 한번 풀어보고 19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모두 같은 선분으로 만든 도형이다. 이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요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건 하나, 둘, 셋, 4개 있지. 그래서 4개 써주면 되겠고. 이 모양과 똑같은 정삼각형은 한 개 있지.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한 개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4 더하기 1 하니까 전체는 5개가 되겠다. 개념 체크.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하고 변의 개수가 3개일 경우에는 정삼각형, 4개일 경우에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지.
3.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부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이웃하지 않지. 요 그으면 요 대각선인 거야. 이랑 이랑은 이웃하지. 이거는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이건 오각형이지. 오각형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두 개야. 왜냐면 오각형은 점이 5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자기 자신하고 이웃한 두 개를 빼면 남은 변은 2개 남거든. 즉 5 빼기 3개만큼 대각선을 그릴 수 있다고. 요 3은 자기 자신과 양옆에 2개. 그래서 2개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즉 만약에 N각형이라면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개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항상 이렇게 3개.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2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각형의 총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2개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것도 몇 개겠어? 2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몇 개겠어? 2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것도 2개.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이 5개 있는데 5개의 점마다 점은 총 5개 있는데 각각이 5 빼기 3개만큼 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만 세면은 전체는 5 곱하기 5 빼기 3, 즉 10개를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각선을 보면 이렇게 여기 이 점에서 내가 체크를 한번 했고 또 이 점에서도 내가 체크를 한번 더 하지. 그러니까 한 대각선을 2번씩 했다고. 바로 이것처럼. 알겠어?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한번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즉 5개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오각형에서 대각선을 구해보자. 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대각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N각형일 경우엔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n 빼기 3개인데 그런 n 빼기 3개씩 총 n개의 꼭지점에서 그릴 거고 그럼 n 곱하기 n 빼기 3개만큼 나올 텐데 각 대각선마다 2번씩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서 2를 해줘야 실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암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해. 문제 한번 풀어보자. 22번 다음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자기 자신하고 양쪽 끝에 거 제외한 한 개, 바로 4 빼기 3 한 개를 그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31번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사각형은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한 개였지. 근데 이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게 한 개,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 한 개,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 한 개,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4 빼기 3개만큼 4번을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을 때랑 여기서 그을 때랑 서로가 겹치니까 나누기 얼마 해줘야겠다? 2를 해줘야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 n 빼기 3 나누기 2라는 이 공식에다가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도 다시 한번 가능하겠고, 앞으로는 외워서 공식에 적용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알겠어? 36번. 대각선의 개수가 다음과 같은 다각형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대각선 구하는 공식은 n 빼기 3 나누기 2라고. 이게 5가 나와야 되니까 n 빼기 3이 10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는 얘는 찾는 방법은 해본 수밖에 없어. n에다가 뭐 4 대입해봐. 그럼 10이 안 나오지. 5 대입해봐. 그랬더니 뭐야? 10이 나왔지.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오각형이다 이렇게. 개념 체크. N각형이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개이고, 그리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 되겠다라는 거야. 4.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를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이라 하겠다. 이때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된다는 거야. 증명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이렇게 세 등분 쪼개, 그 다음에 각각 두 개를 이쪽에다 붙이면 이렇게 여기가 평평해지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평각은 우리가 180도라고 부르지. 그래서 180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똑같은 삼각형을 세 개를 그려서 각각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놓고 붙여봐. 그러면 이 세 개의 각은 이 세 개의 각과 똑같은데, 그러면 그것 역시 평각을 이루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이걸 각각 이렇게 접어서 모아놓으면 세 개의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증명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41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세 각이 x랑 80이랑 30이니까 다 더한 게 180도가 돼야겠지. 그럼 여기 지금 115니까 x는 65도가 답이 되겠다. 44번. 여기서도 세 각의 크기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세 각이 지금 3x랑 2x랑 65니까 3x 더하기 2x 더하기 65가 18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5x고 5x가 115도가 되겠고, x는 5, 20, 5, 35 해서 23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도형에서도 약간 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 때도 있어. 49번. 각 BAC는 60도, 30도를 제외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이때 이렇게 동그라미 같다는 표시는 두 각이 같다는 의미거든. 90도를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하나는 얼마가 되겠어? 45도가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ABD를 보면 60도고 45도니까 x는 180에서 60하고 45를 빼니까 정답은 75도가 되겠다. 5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비율이 1대 2대 3이래. 비례식 1대 2대 3이 나오면 각각을 내가 x, 2x, 3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x 더하기 2x 더하기 3x는 180도가 되겠고, 그러면 6x는 180도 해서 x는 30도가 되겠다. 개념 체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2대 3대 5이면 세 내각의 크기를 2x, 3x, 5x라고 세운 뒤 각각을 합친 값이 180도임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5.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사이의 관계. 삼각형의 외곽은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연장선 위에 점 D를 잡았을 때 이렇게 그때 각 ACD를 우리가 각 C의 외곽이라 하겠다.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사이의 관계.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는 거야. 각 ACD는 각 A랑 각 B를 더한 값과 같다는 거지. 증명해보자. 선분 BA와 평행한선을 이렇게 그어. 그러면 평행선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 같겠지. 억각으로. 또 이 각하고 이 각도 같겠지. 동의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외곽은 요것 더하기 요것. 즉, 각 C가 아닌, 즉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요 외곽이 같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증명했으니까 외워야겠지. 자, 근데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심한 문제에서. 거의 중학교 도형의 심한 문제에 항상 단골로 나온다고 보면 돼. 1학년 때 나오고 2학년 때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와. 얘 나오면 잘 안 보여. 어렵거든. 알겠어?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는 심한 문제에서 이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꼭 눈여겨보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3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럼 이 외곽 공식이야. 자, 어쨌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보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가벼운 문제들이니까 적용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자. 56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지금 외곽이지.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는 거지. 즉, 50 더하기 85가 바로 x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35도가 답이 되겠다. 60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45 더하기 2x 더하기 23은 110이다. 그러면 2x는 110 빼기 68이다. 그럼 2x는 42다. 그럼 x는 21이다. 그래서 21도가 답이 되는 거지. 64번. 자, 삼각형 AEB를 보면 이 85도는 각 E에 대한 외곽이지. 그러니까 각 E가 아닌 나머지 두 변 길이 합 x 더하기 35랑 85 같아야겠지. 그러면 x는 40도라고 50도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 각 CED를 보면 역시 85도가 외곽으로 쓰이겠지. 각 E에 대한. 그래서 각 E가 아닌 나머지 두 각의 크기 30과 Y를 더한 값이 바로 85도 나와야겠지. 그래서 Y값 구해보면 50도가 되겠다. 67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은 x가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 그때 요 각은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이지. 즉, 이 각은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 아까 같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2x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외곽 자꾸 잘 봐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다시 또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뭐야? 같다지. 그럼 여기가 또 얼마가 되겠어? 2x가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 주의할 점, 사각형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이 96에 대한 성질은 이 96의 내각의 이웃 96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바로 얘랑 얘인 거야. 이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지. 즉 x 더하기 2x가 96이 돼야 된다는 거지. 즉 3x가 96이 되는 거고 x는 32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70번 다음 그림에서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니까 지금 요 각 B는 60도가 되겠지. 그럼 각 B 60도니까 요 하나의 각은 30도가 될 것이고 여기가 30이고 50이면 이 x값 얼마가 되겠어? 100도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00도가 되겠다. 73번 이 문제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중요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별표를 쳐놔. 중요한 문제야. 자, 풀어볼게. 요 동그라미를 잠깐 A라고 놓고 이 X를 B라고 놔보자. 그러면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보면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2A 더하기 54가 2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 요게 외곽이고 나머지 두 내각은 바로 얘랑 얘지. 즉 A 더하기 X가 B가 되는 거지. 이때 위의 식을 2분의 1배를 양변해주면 A 더하기 27은 B가 되겠지. 그럼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즉 X값이 얼마가 되겠다는 거야? 27도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외곽의 성질을 두 번 쓰면 돼.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요 풀이 방법 잘 기억해 두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해봐. 76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요 a랑 d를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보자. 그러면 이 각을 a라 놓고 그러면 요 각은 25 더하기 a가 되겠지.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는 b라고 표현하게 되면 여기 각은 b 더하기 40이 되겠지. 그러면 x는 25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0인데 그러면 65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고 a 더하기 b 문제 뭐라 나와있어? 70이라 나와있지. 그래서 정답은 135도가 되겠다. 79번 주어진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 문제는 각을 한쪽으로 모으는 게 중요해. 외곽 성질을 이용해서. 자, 삼각형을 이렇게 봐보자. 이렇게 보면 요 각은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겠지. 이번에 삼각형을 이렇게 봐보자.
그러면 이 각은 C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에 있는 세 각의 크기 합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가 되겠지. 즉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얼마인데 180도잖아.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80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외곽을 이용해서 각을 옮겨주는 거 아주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개념 체크 82.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는 것.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6.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N각형이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기다라는 거야. 자, 사각형일 때 대각선 하나 그을 수 있지. 그랬더니 삼각형이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사각형일 때 2개. 오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어보니 삼각형이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지. 오각형일 때 3개. 자, 사각형일 때 2개니까 4 빼기 2, 오각형일 때 3개니까 5 빼기 2라고 볼 수 있겠지. 즉, 계속 하다 보면 N각형일 경우엔 N 빼기 2개의 사각형이 생기겠다라는 거야. 이때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사각형을 보면 요 파란색 거 더한 거는 180도지.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180도를 알고 있으니까. 또 여기 있는 3개 더하면 얼마야? 180도지. 근데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되겠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80 곱하기 2에서 36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삼각형의 개수만큼 생기겠다는 거지. 근데 이 삼각형의 개수는 바로 여기서 우리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N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생길 거니까 n 빼기 2개 생길 거니까 그 내각의 총합은 180에서 n 빼기 2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180 곱하기 n 빼기 2다. 해서 요 내용은 외우자라는 거지. 문제 풀면서 또 연습해보자. 84번 육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n 빼기 3개, 3개일 거고 그때 생긴 사각형은 4개, n 빼기 2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4개, 6 빼기 2개가 생겼다는 거지. 88번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어. 육각형은 삼각형이 6 빼기 2개만큼 생기고 있지. 근데 삼각형의 하나가 얼마야? 합이 180도란 말이야. 180도가 6 빼기 2개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720도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은 180 곱하기 n 빼기 2가 답이 되겠다. 이 n에다 얼마 대입한 거야? 6을 대입한 거지. 91번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4 빼기 2 하니까 360도가 되겠지. 그러면 100하고 95하고 x하고 65 더한 게 360이 돼야 되니까 260을 빼면 정답은 100도가 답이 되겠다. 99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이런 경우에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줘야 돼.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보자. 그리고 이 각을 A,
요 각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 아니야. 즉 70 더하기 90 더하기 100 더하기 110 더하기 60 더하기 A 더하기 B 한 값이 540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540에서 430을 빼니까 110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보면 요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A 더하기가 110도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 70도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70도가 되겠다. 103번 주어진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 이런 형태가 나오면 보조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요 각을 H라고 놓고 요 각은 I라고 놔보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요 삼각형을 주목해 볼 텐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E고 여긴 D고 여기는 H고 여기는 I란 말이야. 그리고 이 각을 그냥 P라고 놔보자. 근데 여기도 P가 되겠지. 왜냐면 이 둘은 맞고그지 각이니까. 그치? 그러면 자, 위 삼각형을 보면 P 더하기 E 더하기 D는 180도가 돼야겠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아래 삼각형을 보면 P 더하기 H 더하기 I도 180도가 돼야겠지. 결국에는 P 더하기 E 더하기 D랑 P 더하기 H 더하기 I 똑같다는 건데 PP 지어보면 결국엔 E 더하기 D랑 H 더하기 I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 이 성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모래시계 공식이라고 부르거든. 모래시계 같은 형태가 있으면 위쪽의 양끝변의 합과 아래쪽에 있는 양끝변의 각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 도형을 감싸고 있는 오각형의 외곽에 있는 외부 그 내각의 크기를 다 더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 H 더하기 I가 되겠지. 그치? 요거는 지금 540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 H 더하기 I랑 D 더하기 E랑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지. 그러면 다시 써보면 이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그리고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되겠지. 즉 이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인 거지. 결국엔 정답은 540도가 되겠다는 거지. 개념 체크. N각형이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이므로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가 되겠다. 7.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자, 육각형 가지고 증명을 해보자. 여기서 선분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외곽을 체크할 거야. 이때 안쪽에 있는 각은 AB,
C, D, E, F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걸 G, H, I, J, K, L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A랑 G랑 합친 거는 180도지. 그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이니까 내각하고 외각의 크기 하면 180도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 H 더하기 I 더하기 J 더하기 K 더하기 L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 값은 180 곱하기 6이 되겠지. 그치?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데 그런 게 6쌍이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 A부터 F까지 합은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이지. 얘는 180 곱하기 n 빼기 2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이 값은 180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야지 180 곱하기 6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면 얘를 내가 n각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값이 n이 되겠지. 즉 180 곱하기 n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요건 내각의 총합은 육각일 땐 602였지만 n각형일 경우엔 180 곱하기 n 빼기 2가 되겠지. 이것이 내각의 총합이고 이것은 내각과 외각의 총합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올 것이 바로 뭐야? 외각의 총합이 되겠지. 근데 이 식을 계산해보면 무조건 얼마밖에 안 나오겠어? 360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는 n 빼기 2니까. 알겠어? 그래서 외곽의 총합은 이 다각형의 형태가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몇각형이든 항상 360도밖에 안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다라는 이 개념이 증명이 되는 거지. 자, 문제 풀면서 연습도 해보자. 107번. 지금 x랑 130도랑 120도를 더한 값은 외곽의 총합이지. 얘는 무조건 얼마 나올 거라고? 360도가 나올 거라고. 그럼 x는 360에서 255를 빼니까 정답은 105도가 되겠다. 110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x랑 120도는 외곽인데 여기만 외곽이 없지. 그래서 여기 외곽 표시해 보면 여기는 140도가 되겠지. 그럼 외곽의 크기 합은 총 360도니까 x는 360에서 260을 뺀 것이 되겠고 결국에는 얼마가 되겠다? 100도가 되겠다라는 거지. 개념 체크.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이다. 8.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일단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의 총합에서
꼭점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즉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일단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을 구해놓고 걔를 N등분 해주면 그러면 각각 한 개씩의 각의 크기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외곽도 마찬가지. 결국엔 전체 꼭점 개수로 나눠줘야겠는데 외곽은 총합이 얼마였어? 360도였지. 즉 360도를 꼭점 개수로 나눠주면 그때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115. 정오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일단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5 빼기 2가 되겠지. 얘를 5등분 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5 해주면 540 나누기 5니까 108도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119번. 한 내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은 정다각형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구하는 정다각형을 전 N각형이라고 하면 공식 이렇고 N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고 180 곱하기 N 180 빼기 2 하면 이렇게 되겠고 60 곱하기 N 넘겨주면 120 곱하기 N은 360이 되겠고 N은 3이 나와서 얘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뭐냐 하면 외곽이야, 외곽. 지금 내각이 60도면 당연히 외곽은 얼마가 되겠어? 120도였겠지. 왜냐면 내각 플러스 외곽은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지. 자, 그런데 외곽은 심플해. 총합이 얼마야? 360도란 말이야. 얘를 n으로 나눠준 값이 120도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되겠어?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삼각형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외곽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도 유용하니까 한번 체크해두고 123번 다음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외곽은 360 나누기 꼭정계 수준 된다는 거지. 그래서 5, 7에 35, 5, 20 해서 72도가 되겠다는 거지. 138번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비가 다음과 같은 정다각형을 구하라고 했어. 자, 139번 보면 1대2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한 각을 내가 A라 놓으면 다른 한 각은 2A라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각하고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 A 더하기 2A는 180도가 되겠고 그럼 A는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정다각형은 뭐야? 바로 정삼각형이 되겠지. 143번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180 곱하기 n 빼기 2지. 요게 180도가 나오니까 n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을 3으로 나눠주니까 60도가 되겠고 외곽의 크기는 360도를 3으로 나눠주니까 120도가 되겠다. 그래서 60도하고 120도가 답이 되겠다. 148번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6개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6개라는 건 바로 n 빼기 3이지. 요게 6이 나와야 되니까 n은 9, 즉 구각형이 되는 거지. 그때 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9 빼기 2 나누기 9 하니까 약분하면 20 그리고 7이니까 140도가 되겠다. 개념 체크.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n 빼기 2 나누기 n이고 한 외곽의 크기는 360도 나누기 n이 되겠다. 이렇게. 9. 원과 부채꼴.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겠대. 원 위에 두 점 A, 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지. 무엇을? 호 A, B를. 자, 원 위에 두 점 A, 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 여기를 우리가 호 A, B라 부르겠대. 현 CD, 원 위에 두 점 CD를 이은 선분, 원 위에 두 점을 이번엔 그냥 이어주면 이건 현이라 부르겠대. 할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 부르겠대. 연장해버리면 이게 할선인 거야. 5. 부채꼴 AOB, 원 O에서 반지름 OA와 반지름 OB 그리고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부채꼴 AOB라 하겠대. 요거 이렇게 이루어진 이 형태의 도형을 부채꼴이라 부르겠대. 이때 부채꼴 AOB에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라 부르겠대. 각 AOB를. 그리고 할꼴, 원 O에서 호 CD와 현 CD로 이루어진 도형,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활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참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고 원에서 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현이다. 그러니까 요 현의 길이가 어떻게 그릴 때보다는 요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렇게, 즉 지름이 될 때 그때 가장 현이 길겠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짧지. 반원은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자, 문제풀이는 다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너네가 한번 채워보자. 10번을 넘어보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한 원 또는 합동의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자, 지금 요 두 개의 부채꼴을 보면 중심각이 같아. 그때 그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도 서로 같다는 거야. 2.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는 같다. 뭐 같은 얘기고. 3.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라겠다. 지금 이 부채꼴하고 이 부채꼴을 보면 중심각이 2배가 됐지. 근데 아까 호의 길이가 얘랑 같았단 말이야. 그럼 이 호의 길이보다는 요 호의 길이가 몇 배 되겠어? 2배 돼 있겠지. 즉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나니까 호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겠다라는 거지. 뭐 3개 붙이면 3배로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정비례라고 부르는 거지. 159번. 지금 두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가 같지. 그럼 호의 길이도 무조건 같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3이 되겠다. 161번. 중심각이 3배로 늘어났지. 반대로 봤을 땐 3배로 줄었지. 그럼 호의 길이도 얼마야? 3배로 줄여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5cm가 되겠다. 169번. 다음 그림의 반은 5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도형 문제는 보조선이 좀 중요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냥 풀려니까 잘 안 풀리거든. 그래서 요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거지. 긋고 났더니 일단 요 각은 평행이니까 동의각 30도가 되겠고, 그리고 OA랑 OD랑 같으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요 각은 120도가 되겠지. 근데 30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2cm였거든. 그럼 120도는 중심각이 4배 됐으니까 호의 길이 몇 배 돼야겠어? 4배 돼야겠지. 그래서 8cm가 되겠다라는 거야. 개념 체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또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도 같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 길이에 정비례한다. 11.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 넓이는 서로 같다. 자, 우리가 피자를 생각해봐. 피자를 이렇게 쪼개서 8등분 한다고 쳤을 때 피자 한 조각마다 배부른 정도 똑같겠지. 그치? 넓이는 같다는 거야. 알겠어? 넓이가 넓으면 피자가 클수록 더 배가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가 바로 이제 크기를 뜻하는 거거든. 같겠다라는 거야.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 넓이는 같고, 그리고 부채꼴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이 당연히 같을 거고, 이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라겠대. 피자를 너네가 한 조각 먹었을 때랑 두 조각 먹었을 때 배부른 정도는 두 배 차이 나겠지. 즉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나면 넓이도 두 배로 늘어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173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지금 두 부채꼴의 중심각이 같지? 그러면 넓이도 같단 말이야. 그래서 x는 9가 되겠다. 175번. 지금 중심각이 40도에서 100도로 바뀌었지? 그러면 40도에서 100도로 바뀌었으니까 40대 100은 정비례 관계면 비례 성립하거든. x 대 15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은 같아야 되니까 100x는 600이 되겠고 x는 6이 되겠지. 그래서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개념 체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 넓이는 같고, 넓이와 같으며 중심각 크기 같고, 넓이와 중심각 크기는 정비례한다. 12.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고, 같은 길이의 현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 크기는 같아. 지금 중심과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진 않아. 자, 지금 이 부채꼴을 보면 중심각 두 배 됐지. 근데 현의 길이는 이 길이의 두 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요 중심각 크기가 두 배짜리인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요 선분 AC가 되는 거거든. 근데 선분 AC가 이 선분 AB의 두 배이려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AB랑 BC 더한 값이 AC랑 같아 안 같아? 절대 같지 않지. 더 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래서 두 배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즉 정비되지 않겠다라는 거야. 반드시 헷갈리지 않고 외워놔. 180번.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 즉 40도 40도 똑같으니까 현의 길이는 똑같이 5cm가 돼야겠다. 185번.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는 않지. 개념 체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또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요 편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 절대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 13.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의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 할 거고, 이 원주율은 계산해 봤더니 3.14159 땡땡땡땡 하는 어떤 숫자가 될 거거든. 그 숫자를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원주율 파이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실제 값은 3.14159 땡땡땡 하는 소수점 아래가 불규칙하게 하나씩 계속되는 그런 소수일 거라는 거지. 그림으로 보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얘는 지름이 2가 되겠지.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몰라. A를 하자고. 요게 파이가 나온대.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을 한 번 더 그려보자. 그럼 얘는 지름이 4가 되겠지. 이때 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걔는 파이가 나온대. 그럼 결국에는 이 경우에 둘레의 길이 L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지. 즉 2 곱하기 파이가 되겠지. 이때도 마찬가지지. 4 곱하기 파이가 되겠지. 즉 원의 성질에 의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졌지. 둘레의 길이는 뭐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답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초등학교 때 원주율을 뭐 3 또는 뭐 3.1 또는 뭐 3.14로 썼던 부분이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얘를 파이라고 쓸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은 똑같아.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은. 근데 중학교 때는 이 지름 부분을 2 곱하기 반지름으로 바꿔서 외울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게 돼 있어. 2파이 r이라고.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얼마다? 2파이 r이다 라는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지. 즉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고, 그걸 간단히 보면 파이 r 제곱이라고 이렇게 외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우리가 파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둘레 구하는 공식만 살짝 변형된 상태야. 이제 요거 공식 외워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90번. 다음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둘레 구하는 공식이 얼마라고? 2파이 r이라고. 근데 r이 6이니까 6 대입해보면 12파이가 되겠다. 196번.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자, 색칠한 부분은 요 파란 부분과 녹색 부분을 이루어져 있겠지. 그러면 딱 감싸지고 있지, 색칠한 부분이. 파란색 부분은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 r이 되겠고, 녹색 부분은 반지름 6이니까 2파이 r 이렇게 되겠다. 계산해보면 12파이 더하기 6파이 하니까 정답은 18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지. 200번. 둘레의 길이가 파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2파이 r을 계산했을 때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파이 약분하면 1이고, 그러면 r은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206번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겠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다. 외워야겠지. 이때 r에다 4를 대입해보면 4의 제곱, 그래서 16파이가 되겠다. 212번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얘는 이렇게 된 반원에서 이 파란색 반원 두 개를 빼줘야겠지. 먼저 녹색 반원 넓이는 일단 녹색을 나머지 원을 그려본다고 쳤을 때 반지름 4니까 파이 r 제곱이 전체 넓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겠지. 거기에서 파란색을 뺄 텐데 파란색은 지금 반지름 2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반원인 건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줘야겠지. 정리해보면 8파이 빼기 4파이가 되니까 정답은 4파이가 되겠다. 214번 둘레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 둘레이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r이 2파이다. r이 1이 나오겠지. 그럼 반지름 1짜리 원을 구해보면 파이가 되겠다. 218번 넓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r은 r제곱이 4니까 r은 2가 나오겠지. 그럼 둘레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정답은 4파이가 되겠다. 개념 체크.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의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파이라고 표현할 거고 반지름 길이가 r인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 부채꼴은 우리가 피자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거든. 자, 피자 한 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피자를 이렇게 4등분해서 쪼갰다 시작. 그랬을 때 하나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 되겠지. 여기를 치즈 크러스트 부분에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치즈 크러스트는 이 원 한 바퀴일 텐데 원 전체는 2파이 r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원 전체로 따졌을 때 이 부분은 전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즉 이 호의 길이는 여기 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4분의 1이 된 거냐? 결국에는 이걸 4등분했기 때문인데 이 4등분을 우리가 가장 파악하기 쉬운 건 바로 중심각이란 말이야. 중심각이 몇 도야? 90도지. 근데 한 바퀴는 몇 도야? 전체 중심각은 360도란 말이야. 즉 360도 중에서 90도에 해당하는 것, 즉 360분의 90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와? 4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 즉 이거를 곱한 것이 사실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둘레의 길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좀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다라는 거지. 요게 피자 조각 내는 것처럼 자른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외우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정식 증명 한번 해볼게.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제일 편하고 정식 증명은 다음과 같아. 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x만큼의 부채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원도 하나의 부채꼴이거든.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 생각해보면 그러면 360도 대 x는
360도에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겠고 x도일 때 호의 길이는 l이 되겠지. 근데 이게 비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서로 비례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같다 해보면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x가 되겠고 l은 360 나눠주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게 정석적인 증명 방법이야. 즉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정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 논리로 넓이도 360도일 때의 넓이와 x도일 때 넓이를 구해보면 360도일 때는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지. x일 때 넓이는 s라고 하면 역시 넓이도 정비례한단 말이야. 중심각에. 그 상태에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라고 하니까 360도 곱하기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x가 되겠고 s는 360도 나눠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다라는 거야. 얘도 피자 조각처럼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쉬울 거야.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내가 이렇게 조각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식을 변형할 텐데 이 파이 r 제곱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바꿔봐. 그러면 이 약분되고 나면 파이 r 제곱 똑같지? 그치? 곱하기 뒤에 거 적어보고 나면 요 뒤에 식이 바로 뭐랑 똑같아? 호의 길이랑 똑같지? 됐어?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에다가 호의 곱해도 넓이가 구해진다는 거야. 즉 이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지. 얘도 결국엔 뭐다?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둘 다 기억해 놔야 돼. 223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했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230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일 때 중심각 구하라고 했지.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2파이다. 약분해주면 30 넘어가니까 60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60도가 되겠다. 234번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호의 길이니까 계산해주면 8, 4, 파이.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다. 240번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지금 보면 이 부분 일단 파란색 부분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 녹색 부분은 2파이 r 6 곱하기 360분의 x 해주면 답이 되겠고, 그리고 직선 부분도 있지 지금 얘는. 그래서 직선 부분은 바로 뭐야? 3이지. 그래서 600이 3한 거 그거 2개 더 더해줘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레 길이는 색칠한 부분을 잘 감싸도록 하나씩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
2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6 하니까 3파이 더하기 6이 되겠다라는 거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지.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 해주면 계산해보면 2파이가 되겠다. 250번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넓이가 3파이래.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3파이니까 약분해보면 x는 30이 되겠다. 254번 반지름을 이번엔 모르지.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35를 한 것이 24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해보면 r제곱 64가 나오겠고 r이 8이 돼서 8cm가 되겠다. 258번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색칠한 부분 넓이는 네모에서 요 부채꼴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겠지. 그거 몇 배 하면 되겠어?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4, 16에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 계산해보면 16 빼기 4파이 요거를 2배 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32 빼기 8파이가 답이 되겠다. 262번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었지. 바로 뭐가 있었어? 2분의 1 RL 즉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그것도 넓이였지. 자 262번 보니까 반지름 R 호의 길이 L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2분의 1 RL에다가 대입해보면 정답은 30이 나오겠다. 267번 지금 호의 길이랑 넓이가 나왔지. 그러면 2분의 1 RL 공식을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쓰면은 R이 구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 RL이 15파이니까 계산해보면 R이 10이 나오거든. 그래서 반지름은 10이 되겠다. 개념 체크.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또는 2분의 1 RL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 공식에 돈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돈은 약분돼서 지워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공식에는 요 도가 없던 거야.